네, 안녕하십니까. 정본부장입니다. 날씨가 이렇게 좀 기온이 많이 올랐는데도 숫자로는 되게 올랐는데 마음은 되게 추운 것 같아요. 정월 대보름이 지났는데도 이게 그렇습니다. 입춘도 끝났죠. 자,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기업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그동안 뭐 정치 얘기, 외교 얘기나 좋은데, 국제 정치 얘기 다 좋은데 밥 먹고 사는 얘기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기업. 2등 기업. 예, 어떤 시장에서나 2등 기업이 있죠. 물론 뭐 3등도 있고 4등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가 보통 1등을 하지 않는 기업을 이제 2등 기업이라고 하죠. 2등 기업. 자, 근데 이제 이 2등 기업이 2등 기업의 저주라는 게 있습니다. 2등의 저주라고 하는데, 뭐 저주라 그래서 이제 나쁘다는 의미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일단 어쨌든 저주는 나쁜 것도 있는 거죠. 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넌지시 아시겠지만 제가 있는 회사는 업계에서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업계에서 1등을 하든 전 세계든 한국이든 로컬이든 항상 1등하는 회사에서만 있었어요. 전에 있던 회사는 전 세계에서 1등. 이런 식으로 돼 있었죠. 두 군데를 거쳤는데 두 개 다 1등이었죠. 같은 업계지만 원래 그게 제 모토였습니다. 그래서 이 업계에서 1등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이제 뭔가 관심을 가지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1등 하는 업체 기업과 2등의 업체 차이가 가장 뭐냐라고 봤을 때, 일단 2등의 포커스를 두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2등의 저주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호황기 때와 불황기 때를 나누어서 생각하면 됩니다. 호황기, 한번 호황기를 생각해 볼까요? 지금은 이제 불황기지만 한 2, 3년 전만 해도 상당히 호황기였죠. 한 10년을 호황기였습니다. 제가 봤을 때 한 10년, 거의 한 2012년, 13년부터 지금까지 쭉 호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011년, 12년 이럴 때 보면은 2018년쯤 됐을 때 큰 위기가 온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아무튼 한 10년 정도가 호황이었는데, 그 지난 10년 동안에 가장 많이 바뀐 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못 보던 기업들이 생겼죠. 자,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2008년도 금융위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가장 없었던 회사 중에서, 듣보잡이었던 회사 중에서 잘 나가는 회사가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랑, 그거보다 더 일론 머스크 테슬라랑 오히려 좀 더 어떻게 보면 동생이죠. 형이 있죠. 바로 스티브 잡스의 애플입니다. 2008년도만 해도 잡스의 애플이 삼성전자보다 작았어요. 지금은 삼성전자의 뭐 4배죠. 4배입니다. 시가총액이 4배예요. 물론 이제 자산은 비슷해요. 자산하고 매출은 비슷한데 영업이익도 비슷해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주당 이익, 자본이 애플이 좀 적어요. 주당 이익이라 그러죠. 우리가 자본당 이익, ROE라 그러죠. ROE. ROE. 그러니까 자본이 벌어들이는, 본인이 갖고 있는 자본이 벌어들이는 이익은 애플이 삼성전자의 4배입니다. 상당히 크죠. 테슬라는 어땠을까요? 마찬가지예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상위권 같은 회사였는데, 지금 뭐 거의 한국 서학개미들도 테슬라 없이는 뭐 살 수가 없죠. 늘 테슬라를 사려고 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오르고 있고, 오늘 밤에도 오를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애플, 테슬라 이런 회사들이 지난 10년 동안은 작다가 커진 회사들이죠. 뭐 2등도 아니고 3등도 아니었어요. 상당히 작은 회사들이었는데 커졌죠. 그 덕분은 뭔지 아십니까?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쫓아가는 입장이었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호황기 때는 쫓아가는 회사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왜? 1등 업체는 본인이 따라갈 롤모델이 없어요. 본인이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걸 만들어낼 롤모델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호황기 때는 1등 업체들은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변함이 없이 굳건한데 뭔가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이 그렇게 신장되지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봤을 때 야, 3년, 5년 사이에 너는 뭐 한 100%밖에 신장 안 했네. 야, 지금 애플하고 테슬라는 1000% 선장했어. 이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수익률을 보고 나니까 갑자기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이 뭐 개미들 뿐만 아니라 다 2위 업체에다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1위 업체는 별로 성장성이 없어 보이는 거야. 그리고 마치 1위 업체는 뭔가 혁신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좀 보수적으로 자기의 그 자리만 유지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리고 2위 업체는 뭔가 상당히 부단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혁신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뭔가 새로운 길을 찾을 것처럼 보이고 가장 중요한 건 또 성장률이 그만큼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일단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투자하겠다는 사람들도 많은 겁니다. 그게 바로 애플과 뭐 넷플릭스도 마찬가지죠. 넷플릭스도 2003년도 이럴 때만 해도 2013년도 이럴 때만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있었던 회사보다 훨씬 더 작은 회사였고 무슨 벤처같이 보였어요. 예. 근데 지금 넷플릭스 뭐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죠.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많은 자본을 끌어들여서 본인들의 시장 점유율을 1등으로 만들고 그래서 업계 1등으로 딱 등극을 하는 것까지 해서 2022년을 마감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불황인 거죠. 정말 어떻게 보면 테슬라하고 애플은 그리고 넷플릭스는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왜? 불황이 오기 전까지 자기의 기업을 1등으로 만든 겁니다. 예, 1등으로 만든 거예요. 그게 중요했던 겁니다. 왜? 1등이 되기 전, 그러니까 본인이 불황이 올 때까지 1등이 되지 못하면은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2등의 저주가 시작되기 때문인 거죠. 자, 불황기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불황과 호황의 차이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호황은 돈 쓰겠다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돈 쓰겠다는 사람들. 여기저기서 돈 쓰겠다, 투자하겠다는 사람들이 많고 뭔가 돈을 싸들머지고 오겠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불황은 뭐냐면 돈이 귀해요. 돈 쓰겠다는 사람이 없고 돈 투자 좀 받으려고 그러면 정신없이 돌아다녀야 돼요. 지금 말하자면 돈을 쓰겠다는 사람이 뭘 보고 투자하는 시대냐면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현실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내일 모레 잘 될 거다 이게 아니라 지금 얼마 벌고 있어. 얼마나 순이익을 지금 내고 있어. 미래 내일 모레 내는 거 신경 쓰지 마. 지금 내는 걸 얘기해줘. 지금 몇 등이야. 지금 시장 점유율이 얼마야. 지금 여기 시장에서 너희들 매출이 얼마야. 이것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순이익이 높은 거 이걸 보는 거예요. 매출하고 순이익 중에 순이익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황기 때는 순이익보다는 성장 가능성하고 매출의 신장도를 보는 거야. 매출의 신장도. 어떻게 보면 쿠팡도 불황기가 오기 전에 빨리 업계 1등을 차지한 거죠. 정말 잘한 거예요. 그런 거 보면 타이밍이에요. 시간 싸움입니다. 시간 싸움. 언제까지 시간 싸움? 불황기가 오기 전까지 1등을 해내야 되는 겁니다. 불황이 오면은 바로 돈 쓰겠다는 사람이 없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2등 업체들은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든 것에서 우선순위가 못 됩니다. 어떤 것에서 투자자들에 의해서만 우선순위가 못 되는 게 아니라 소비자, 커스터머한테도 우선순위가 못 되는 거예요. 뭐 우리 회사에 투자하겠다, 얼마 투자하겠다 이건 애시당초에 기대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거 지금 되는 장사, 예를 들면 테슬라라든지 뭐 애플이라든지 또 넷플릭스 이런 데가 갑자기 만약에 넷플릭스가 지금 2등을 하고 있거나 테슬라가 지금 2등을 하고 있거나 애플이 2등을 하고 있으면 불황기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뭔가 불안해. 뭐 2등 업체인데 이왕이면 똑같은 내가 돈 100만 원 가지고
애플 사는 것보다 삼성 사야지. 삼성은 좀 세계 1등인데 뭔가 이게 가진 게 없으면 2등 업체를 사기가 싫어집니다. 넷플릭스도 마찬가지예요. 아, 그냥 딜라이브를 가입해야 되겠어. 넷플릭스는 이거 왠지 불안하고 또 언제 망할지도 모르는 것도 있고 어디 가서 내가 넷플릭스 가입했다고 얘기하기가 창피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을 때는 야, 이게 앞으로 대세야. 지금은 2등이지만 내년에 내후년 1등 돼. 너희들은 아직 내가 보는 걸 못 보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이 약간 붕 떠서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마치 멋있어 보이는 것이 된다면 이 불황기가 되면은 소비 형태가 어떻게 바뀌냐면 내일 모레를 내년을 보고 이런 사람들이 약간 우스워 보이는 거야. 지금 1등인 거를 고르는 사람이 멋있어 보이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소비 심리예요. 근데 이 소비 심리가 그대로 투자 심리를 따라가는 겁니다. 왜?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소비 심리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 이렇게 해서 커스터머들이 안 사겠구나 해서 투자자들도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등 업체들은 불황기가 되면 그때부터 빚을 발하기 시작해. 아까 말씀드렸지만 호황기 때는 1등 업체들이 힘들어요. 왜? 1등은 유지하고 있지만 2등이 따라오는 속도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우리는 전년 대비 뭐 100% 성장하는데 2등 업체들은 전년 대비 뭐 1000%씩 성장한다 그러면은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러면 저 사람들이 저 기업이 따라오는데 우리는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는지가 답이 안 나오니까 우왕좌왕해서 상당히 많은 자금을 상당히 그냥 뭐랄까요, 불필요하게 유슬리스하게 아주 그냥 불필요하게 사용해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헛발질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헛발질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1등 업체들한테 보였던 거죠. 대표적인 게 코카콜라죠. 코카콜라가 이제 2010년도 이전, 지금은 거의 뭐 펩시가 코카콜라를 매출은 더블로 이겼어요. 매출은 더블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앞서요. 다만 콜라의 그 시장 점유율만 코카콜라가 이기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콜라만 파는 게 아니잖아요. 펩시가 뭐 여러 가지 건강음료부터 시작해서 막 별별 거 다 팔더라고. 건강식품부터 다 팔아요. 근데 이제 코카콜라는 콜라에 집중하고 있는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전체 회사가 얼마의 돈을 버느냐, 이것도 중요하잖아. 근데 그런 부분에서 왜 펩시가 코카콜라를 더블 플레이로 앞섰습니다. 앞섰어요. 근데 그런 코카콜라도 왜 그럼 이렇게 뒤졌느냐, 오랫동안 1위를 하면서 본인들이 나아갈 길에 대해서 약간 보수적으로 행동했고, 펩시는 상당히 진취적으로 행동을 했죠. 호황기 때. 그러다 보니까 호황기 때 펩시가 상당히 많이 따라잡았어요. 2000년도부터 2010, 거의 2000년도 넘었으면서부터 펩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따라잡는 역할, 그리고 이노베이터 같은 느낌, 뭔가 혁신하는 느낌, 그런 걸로 어떻게 보면 세상에 영향을 줬고, 그 2012년부터는 2012년도, 그때가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2010년부터 지금까지는 정말 전 세계적으로 호황기였다면 그때 펩시가 그냥 쫙 올라버립니다. 그래서 1, 2위가 역전이 돼버렸어. 1, 2위가 역전이 돼버렸어. 콜라는 코카콜라를 많이 먹지만 회사는 펩시가 2배 이상 앞서 나가는 그런 회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가총액은 코카콜라가 앞서 있어요. 하지만 매출이 2배라는 거지. 매출이 2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코카콜라가 어떻게 보면 뒤진 거죠, 결국은. 1위권을 내준 겁니다. 그런 모습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위 업체들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펩시가 만약에 지금도 만약에 매출 1등을 못하고 영업이익 1등을 못했다면 이제부터 불안해지는 건데, 1등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은 유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불황기가 왔으니까. 펩시가 그런 이미지인 거. 말하자면 퍼스트 플레이어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이제 쉬운 시기로 돌아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업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업계도 2등 업체가 3등, 4등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들이 지금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어요.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왜? 호황기 때는 이 업체들이 엄청나게 성장했어요. 막 우리가 100배, 100% 성장할 때 그 사람들 300%, 400% 성장했는데, 반대로 지금 불황기가 되면서부터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다는 상황이죠. 왜? 1등을 찾게 돼 있어요. 커스터머들이 돈이 궁하다 보니까 뭐 미래지향적 이게 아니라 지금 1등 어디야? 지금 매출이 가장 1등, 지금 영업이 가장 1등, 지금 뭐 시장 점유율이 가장 1등인 데가 어디야? 이게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거야.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사업을 하시거나 어떤 경영을 진단하실 때
단순히 그 회사가 지금 어떠냐, 그 회사의 재무제표가 어떠냐, 매출 대비 자본 이득률이 어떠냐, 또는 PER 이런 것들이 어떠냐, 또는 ROE가 어떠냐, 아까 말씀드린 ROE가 어떠냐, 이런 것들만 보지 마시고 지금 이 경기 시대가 호황기냐 불황기냐부터 보고 나서 기업이 어떤가를 봐야 정확한 거예요. 예, 그게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1등을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1등이라는 것은 커스터머가 우선순위로 이 업체를 딱 고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이 업체가 골라진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가격 결정력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골라질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 기업은 가격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격을 결정하더라도 우리 것을 살 거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한 가격대로 팔 수 있는 거죠. 근데 2업체, 3업체들은 가격 결정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어떤 가격을 하느냐에 따라 상관없이 우리를 안 살 거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늘 어떻게 보면 가격을 파괴해야 되는 상황이 와. 무조건 할인을 해야 돼. 그러니까 1위 업체가 하는 것보다는 무조건 싸게 팔아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을 뿐이지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한마디로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야. 여기서 얘기한 가격 결정력이라는 것은 가격을 올릴 수 있는 힘입니다. 가격을 올릴 수 있어야 영업이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금까지 테슬라가 그런 일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금까지 쭉쭉 성장이 온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 부분을 알아두셔야 된다. 그래서 2위의 저주라는 것은 호황기 때는 2등이 1등보다 상당히 편하게 가고, 불황기 때는 정말 죽기 않을 직전까지 죽음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경제 논리의 가장 근본이 되고 기업 간의 경쟁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